아무래도 전 세계에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다.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약 70%의 매출은 스타링크의 매출이라고 해요. 스페이스X의 몸값이 1200조 원을 넘어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몇 개 종목이 테마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상승을 앞두고 있는 차트의 흐름도 보입니다. 오늘 요 방송에서 이 몇 개의 종목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스페이스X 검색하면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지금 스페이스X 테마주들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양봉을 세워놨어요.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바꿔두고 양봉을 만들어냈다. 기본적으로 양봉이 두껍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두꺼운 양봉이라 하는 것은 돈이 나갈 때 두꺼운 양봉이 나오지 않죠. 돈이 나갈 때는 두꺼운 음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염두에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종목들 중에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매물 이렇게 매물이 있으면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려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봉 한두 개 정도 자기 그릇만큼 스페이스X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먹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는 기업이죠. 부품 공급 이력이 있고 신용잔고 비율이 3.79%대로 높지만 시가총액이 1,465억 원. 지난 금요일 날 10억 원의 외국인 창고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산 금액이 총 13억 원입니다.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HVM. 자, HVM은 이거 제가 꼭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이죠. 4월에 3만 원대의 고점을 11월에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서 올해 2월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네 번째 돌파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차트를 한번 거꾸로 놔볼게요. 차트를 HVM 차트를 거꾸로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라인이, 자,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지 라인을 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지하지 않겠다, 추가 하락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차트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거꾸로 놓고 봤을 때 HVM 차트는 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금요일날 50억 원 유입되었고 기관도 22억 원이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HVM은 스페이스X 관련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전고점 돌파 시도하겠죠.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인텔리안 테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 나와 있고, 무언가 모르게 차트들이 스페이스X 테마주를 검색을 하면 대부분 다 어떤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날 30억 원 매수가 들어와 있고 기관도 10억 원, 총 4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창구에서 12월 3일로 보면 외국인 창구에서 70억 원, 기관이 43억 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라인에 그렇게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크게 매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52,000원대의 매물이 버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
악성 매물이라 하면 요 라인 8, 9만 원대 8만 원 위에 매물이 많아 보입니다. 위성 안테나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한 해 매출이 2천억, 3천억 육박한 회사입니다. 다만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적자도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3분기에 매출이 772억 원에 영업이익 24억 원 냈지만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적인 차트의 우상향을 예측해 보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 다만 스페이스X 관련해서 테마주로 편입돼서 주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점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추가 상승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테마 그 다음 종목이 제노코예요. 차트들 대부분 보시면 매물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좀 더디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하고 매물이 없거나 그런 종목들은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노코를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추천해서 좀 물먹은 종목인데 그래도 손실 보고 나오진 않았고 2만 원쯤 추천했다가 한 2만 2, 3천 원 큰 수익을 내진 못했는데 역시 위성통신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물은 없어요. 매물은 없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 오래된 신규 상장주들 매물은 없지만 수급이 없다면 이게 참 어디까지 올라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19,000원, 2만원까지 크게 매물은 없다. 메이저들이 빈집으로 확 들어 올릴 가능성도 많은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포가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특정 종목만 한 종목만 들어가서 스페이스X, 대장주, 부대장주 이런 종목들 선정을 해서 여러 개 한 두세 개 종목 단기적으로 들어가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데 제노코는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노스페이스. 자, 이노스페이스는 수급이 좀 있어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기관이 금요일날 9억 원, 외국인이 9억 원, 목요일날도 13억 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거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저 돈 써서 여기서 내가 올라탔는데 바로 꼭대기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슈팅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여기 뭐 매물이 없습니다. 이 라인에도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스피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주도주로 스페이스X 테마와 관련된 종목 중에 스피어가 주도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 금요일 날 외국인이 17억 원 매수를 해줬고 목요일 날도 22억 원 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사모펀드가 3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만 수급이 1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대체 스피어에 왜 100억 원을 쏟아 부은 것이냐 우리는 이제 그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직접적인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는 기업이에요. 또 장기간 계약을 했단 말이죠. 10억 달러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스페이스X와 10억 달러를 거래한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4천억짜리 회사가 스페이스X와 장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 1,400원이면은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죠. 스피어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게 여기 뭐 매물이 없어요. 여기 지금 2025년 8월 4일 날 요 라인이 좀 매물이 많은데 이건 올라올 때 거래대금 터지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300억 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테마와 관련돼서 진성준은 스피어를 가장 좋게 본다. 스페이스X와 10억 달러, 1조 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스피어가 유일하다. 지난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 100억 원 수급이 들어왔고, 목요일 날도 기관과 외국인이 60억 원 넘는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거 월요일 날부터 뭐 달라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LK 삼양 이런 종목들이 별 추적기, 스페이스X의 별 추적기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K 삼양은 뭐 워낙 매물이 많잖아요. 이거 다 비바람 뚫고 올라오려면 얘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이런 애들은 참 먹기가 애매하다. 시가총액 800억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스페이스X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시가총액 100조 원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스페이스X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ESS 관련해서 시장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2차 전지를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단조롭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SS 시장 충분히 커져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ESS 시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야 됩니다. 주가 떨어질 때마다 관심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최근 한 달간 기관이 650억 원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관의 수급도 추적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켜보셔야 되겠고, 나머지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얘도 90억 원 가까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이렇게 어떤 테마가 시장에 출몰을 할 때 오래도록,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처럼 많이 올라왔잖아요. 몇 개월 동안 지속됐고, 보통 테마가 한번 출몰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그 테마주들이 단기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마가 과연 연속성이 있겠는가,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많은 참여자들이 그 테마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겠는가 라고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진성주의 생각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스페이스X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링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또 통신과 관련되어 있고, 또 통신이 잘 되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주들도 지난 금요일 날 꽤 같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원전선, 대한전선 같이 올라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스페이스X 테마 단기적으로 열심히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켜봤는데 여기까지 할까요?